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포항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진 소송으로 인한 포항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산업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그리고 과도한 연구 용역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후화된 시외버스 고속버스 터미널 문제와 여성 청년 일자리 대책, 내실 있는 포항시의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시정질문에 그치지 않고 포항시의 정책으로 반영되어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데 보탬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이강덕 시장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어제 새벽에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을 해서 포항에서도 심하게 흔들렸고 포항 시민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지진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불안해하고 계시는데 시장님도 많이 놀라셨죠? 예, 저도 새벽에 그 잠에서 깨가지고 흔들려서 제가 15층에 사는데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놀랐겠노. 안 그래도 우리가 한 6년 전에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래서 걱정해서 아침에 나와가지고 혹시 시민들 피해가 없는지 또 추가 뭐가 없을지 한번 전체적으로 대비하고 파악을 해보라고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 어제 지진으로 포항에 피해가 접수된 곳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 실금이 갔다고 건축물에 한 2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경과를 보고 시민 접수를 더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포항 지진은 촉발 지진으로 판명이 났지만 이제 포항 주변 지역에 지진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고 지난 11월 15일에 포항 지진 국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부산대 김광희 교수님 발표하신 우리나라 동해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해저 단층 연구 발표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포항 인근 해역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해역에서 발생하는 지진에 대해서 제대로 관측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포항이 지진의 가장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해서 다른 그 자치단체에 없는 우리가 지진 쪽에 좀 공부한 사람을 특별히 채용해가지고 우리 지난번 지진 대책국에 이제 발령을 낸 바도 있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우리 직원들을 확충을 해서 언제든지 있을 것을 대비를 저희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포항 지진 발생 6년 만에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 재판부가 포항 시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기대 이상의 판결이다 이런 평가인데 이 시간을 빌어서 이번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와 승소로 이끈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그리고 공동법률단에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 피고 측인 포스코가 가장 먼저 항소를 했고 원고 측에서도 항소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정부에서도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예. 예, 정부의 속성상 통상 보면은 그런 경우에 항소를 해서 대법까지 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번은 그 추정 배상 금액도 크고 이러기 때문에 항소를 할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1심 판결에서 300만 원, 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니까 일부 시민들께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이 금액이 바로 통장에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은 좀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고 지금 지진 방재과에서 안내문을 빨리 이제 만들어서 배포하고 해서 잘 안내되고 있지만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안내차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리고 지금 이제 소송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진 관련해서 소송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요즘 이제 포항 시민 2명 이상만 모이면 이 지진 관련된 말씀을 하시고 가는 곳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민들께서 여전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많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소송에 참여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런 건데 소송 참여 여부에 대해서 포항시 입장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소송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 의원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저 화면처럼 이 추운 겨울에 시민들이 긴 줄을 장시간 서서 저렇게 있어서 저도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나 정치권에서 이것을 일괄 배상하는 그런 것이 가장 좋은 게 아닌가 해서 그렇게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소송을 통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소송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저렇게 줄을 서지도 않아도 될 정도로 어떻게 편의를 제공할 것인가 그것이 저희들이 제일 고민을 해서 나름대로 시민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시민들께서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지진 발생했을 때는 포항시가 접수를 했지 않냐 읍면동에서. 그런데 왜 이번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야 되나? 그러니까 비법률가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포항시가 이번 위자료 소송에서 접수를 받을 수 없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시청에서 일괄 접수를 받아서 피해 접수하고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린 것은 정부에서 정치권에서 통과시킨 지진 특별 법에 근거해서 정부가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추진을 했고 또 그 업무를 우리 시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우리 포항시가 좀 해두가 우리 정부가 직접 못하니까 중앙정부가 해서 우리가 그 협약에 따라서 대행을 합법적으로 해줄 수 있었거든요. 네네. 그에 따라서 접수도 하고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 지금 이것은 개별 소송에 의한 판결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괄적으로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이 법조계와 검토를 해서 일단은 해보니까 선거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부금품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또 변호사법 문제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것이 대부분 법조계 의견이고 저희들도 판단해서 일괄적으로 지난번 피해 접수나 보상처럼 그렇게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이게 정부에서 일괄 이렇게 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어 준다든지 정부가 항소를 포기하고 그럼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할게 이렇게 하면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현행법상으로는 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국가가 피고인 상태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지자체의 행위 자체에 법적 제한이 있다. 예.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포항시가 지진 관련 위자료 소송을 대행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방금 이제 시장님께서 선거법 이야기 하셨는데 지난 27일에 이제 포항시에서 지역 이제 변호사님들하고 간담회 개최하셨고 그 배포한 자료를 보니까 무료 법률을 할 경우에 인센티브 지원하겠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제 그거는 나가가지고 전부 다 일일이 상대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무료 변론하는 그 상태를 가정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콜센터를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콜센터를 운영을 하고 또 콜센터 옆에 우리 시청에 이미 무료 법률 상담하는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호사를 통해서 전화 상담이나 방문해서 할 경우에 통상적인 그런 법률 상담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고요. 지금 또 현실적으로 그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거는 나중에 무료 상담을 많이 들어와서 할 경우에 지금 변호사가 전부 다 시중에 소송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사람을 구해서 센터 협회에서 무료로 좀 상담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그 일당 정도는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뭐 지진 관련 상담을 할 수 있고 다른 상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령 위반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특별히 광범위하게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네. 근데 이 실비 정도를 지급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기에 이제 간담회 자료에 보면 인센티브라는 표현 자체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잘 검토하셔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예, 요거 네네. 선택은 뭐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 포항 지진 관련해서 그 주민등록 초본 발급을 해야 되니까 많게는 20배, 뭐 21배, 인터넷 발급은 또 21배 정도로 폭발적인데 포항시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고 전국에도 이런 사례가 거의 없고 그래서 포항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포항 지진 같은 경우에는 포항 시민들이 함께 겪은 공동의 재난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소송도 공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저 주민등록 발초본 뭐 이렇게 발급 건수가 평상시에 제가 알아보니까 한 하루 총 통틀어서 한 700건, 800건 되는데 지금 제가 보고받아온 결론으로는 10,000건이 넘고 현재까지 한 10만 건이 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럴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업무가 폭증을 하고 있고 시민들도 이렇게 하느라고 난리인데 뭐 이런저런 걸 생각하면은 소송 비용 기타 등등 생각하면은 어떻게 하든 일괄 배상하는 게 정부가 하는 게 좋은데 그게 현실적이지 않아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네, 뭐든 지금 확정된 것이었고 금액도 확정된 것이 아니고 법률 개정도 이제 뒤에 질문을 드릴 텐데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것도 지금 가능성이 낮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지금 이제 개별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제 접수를 할 때 접수비가 3만 원인데 여기는 인지대랑 송달 수수료가 포함이 돼 있다. 그리고 이제 최종 이제 확정돼서 승소할 경우에 성공 보수가 5에서 6%. 근데 이것도 이제 3% 받겠다, 3%만 받겠다 이렇게 하는 이제 변호사님들 계시고 한데 물론 이제 민사소송이고 대형 로펌에서 승소했을 때는 15%, 20% 정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영역이고 민간 영역이긴 하지만 지진을 우리가 공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 금액에 대해서 이제 그 변호사 협회에다가 공고를 좀 하셔서 성공할 확률도 지금 낮긴 하지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대비해서 이 보수 수수료를 조금 낮추면 어떻겠냐 이렇게 좀 공고를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포항 변호사 협회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큰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하고 조금 더 이렇게 저렴하게 뭐 또 무료 봉사나 이런 뜻을 담아서 이렇게 간담회를 해 보니까 변호사분들 말씀은 인지대, 수수료 이런 것만 하더라도 통상의 경우에 10만 원 정도 되는데 최소한의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용, 뭐 지금 시중에 하고 있는 3만 원 이 정도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성공 보수도 어떤 분들은 5% 3% 이러는데 우리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좀 더 대규모로 이렇게 하는 그런 로펌이 나오면은 거기는 좀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게 여지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쪽을 적극적으로 좀 유도를 하고 또 변호사 단체에서도 우리 시가 우려하는 것처럼 교통약자들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이라든지 상간오지 벽지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고령자 분들이라든지 또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뭐 무료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함께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자 이런 교감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좀 더 앞으로 추가적으로 있을 간담회나 협회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최대한 유도를 하고 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을 찾아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그 변호사 협회 이런 도움이나 이런 것에도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이 모든 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지금 지진 피해 구제법에서 정신적인 피해 보상하는 것, 개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정부에서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를 소송전 대신에 일괄 배상으로 가닥을 잡으면 포항 시민들께서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일도 좀 끝이 난다. 그래서 저는 지역에 이제 국회의원들께서 정부나 대통령에게 힘 있는 이제 여당 국회의원이시고 그러니까 정부나 대통령에게 포항 지진 피해 구제법상에 지금 계속 문제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 지원금 신청 기간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그리고 정신적 피해 위자료 지급 근거 신설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두 분 국회의원님들도 우리 지역 시민들의 사정을 아시니까 우리 중앙부처나 정치권에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유선상으로 또 문서상으로 같이 이렇게 그 취지를 보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조만간 뭐 중앙부처 장관이나 정치권 대표나 이런 분들하고 접촉이 확정이 되면은 일정이 안 와서 제가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올라가서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힘을 보태서 우리 시민의 입장을 전달하고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께서 이런 시민들의 혼란을 좀 종식시키는 방법으로 정부에 일괄 배상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합니다. 포항시도 정부가 일괄 배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무엇보다 포항지진 진상규명을 통한 책임자 처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책임자 처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포항지진 피해 구제법의 개정을 통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일괄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측에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산업 폐기물 관련 질문입니다. 구체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내용이 좀 어렵다 보니까 PPT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종류의 그 말씀을 드리면 폐기물 관리법에 이런 지정 폐기물은 산업 폐기물 중에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 폐기물 등 인체에 유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 그리고 통상 저희가 일반 산업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중에 지정과 건설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네이처 ENT에서 환경영향 평가 받은 자료에서 지금 가지고 왔는데 여기 지금 잘 보이진 않으시지만 6789 매립장은 일반 산업 폐기물 사후 매립장입니다. 지금 이 그 허가권은 포항시가 가지고 있고 옆에 붙어 있는 지금 포인트기가 잘 안 되는데 11-1과 11-2는 지정사업 폐기물 처리장인데 지금 6매립장 같은 경우에 94년도에 붕괴 사고가 나서 안정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지금 돼 있고 6매립장과 옆에 7, 8, 9가 지금 다 제방이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기에 대해서 지금 저기 들어있는 폐기물을 다 빼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옆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 부분으로 옥면공원으로 이동을 하는 상태인데 지금 폐기물 관리법에 오늘 지금 산업 폐기물 관련된 시정 질문에서 핵심은 지금 저기에서 폐기물 관리법에는 매립된 폐기물은 재활용 목적 외에는 파낼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저 폐기물 매립장은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태인데 여기 되어 있죠. 폐기물 관리법에 최종 처분 시설에 매립한 폐기물을 파낼 수는 없다. 재활용 목적 외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네이처 ENT의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이다. 그렇다면 포항시가 이 묻혀있던 폐기물을 다시 빼내는데 여기에 지정 폐기물까지 포함된 상태에서 안전 문제, 환경 문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제대로 해야 된다. 이 내용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생활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산업 폐기물은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전국의 폐기물이 가장 취약한 곳, 가장 쉬운 곳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경북도 그 중에 한 곳입니다. 경북에서는 전국의 지정 폐기물 24%, 의료 폐기물 30% 가까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의료 폐기물의 경우에는 경북 지역 발생량의 무려 7.3배가 처리되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환경 불평등입니다. 의료 시설은 부족하고 턱없이 부족해서 한데 의료 폐기물은 경북이 안아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네, 경북 지역 농촌 곳곳에 전국에서 몰려드는 산업 폐기물로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지난 9월에 대구환경운동연합에서 공익법률센터 농본과 경북 지역의 폐기물 반대 대책이 활동하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5일 경북도청 앞에서 산업 의료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경북 지역 공동 대책위 발족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함께 공동 대책위를 구성하자 이렇게 동의가 돼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시장님, 전국에서 가장 많은 폐기물이 경북 지역에 몰리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게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우리 관계 부서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 경북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소각장, 매립장 해가지고 27곳인데 우리보다 훨씬 큰 경기도는 19곳밖에 안 되고 전국적으로 왜 우리 경북에 이만큼 많은 것인가 이런 게 좀 의아한 생각이 들고 이것은 근본적인 우리가 산업 폐기물을 많이 혹시 배출하는 도시가 경북에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분석될 수 있지만은 이건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폐기물 업체도 지금 보니까 그 구미 경주가 각 8개씩 그 포항은 4군데인데 이것은 저도 원인을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렇게 많은 것은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장 쉽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죠. 허술한 법과 제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걸 제약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광역에서 만들 수 있는 환경영향 평가 조례로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지금 포항시는 그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지금 하루에 1일 100톤 이상의 소각시설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 이걸 광역도에서 이 조례를 만들면 1일 50톤의 소각시설이면 훨씬 들어오는 업체 수나 배출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될 수 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이 기자회견 후에 경북도청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달라 요청을 하니 그러면 포항시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해서 이제 환경정책과에 제안을 했고 그런데 이것이 추진되고 있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항시가 좀 적극적으로 포항 시민의 그런 삶이나 환경 문제를 생각해서 환경영향 평가 조례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하는 공문을 보내는 것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광역행정과 자치단체 행정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아쉬운 거는 좋은 거는 광역에서 적극적으로 하는데 나쁘거나 그 여러 가지 좀 잡음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은 광역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회피하고 안 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 행정의 틀을 바꿔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지금 관심 가지는 폐기물 문제라든지 또 그 외에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시에 일부 추진하고 있는 추모공원 문제라든지 또 뭐 그린 그 바이오 사업이라든지 이런 주민들하고의 충돌이 센 부분은 광역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2-3개 자치단체를 묶어서 하나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광역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규제도 하고 욕도 얻어먹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 걸 다 회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경북도에서 이제 환경영향 평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경북이 폐기물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쉬운 곳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산업 폐기물 포항의 산업 폐기물 처리장은 이제 증설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지금 에코비트 같은 경우에는 5단에서 7단 높이 제가 이제 직접 그 현장에 가봤는데 옆에 측면을 찍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넓은 저곳에 지정과 일반 폐기물이 지금 같이 묻혀 있는 상태인데
7단 높이가 아파트 10층 규모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추가 증설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이 지역이 굉장히 강풍도 심하고, 그리고 지금 예고 없는 자연재난이나 이런 재해에 늘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험이. 여기에 대해서 포항시가 산업 폐기물 처리장의 안전대책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저도 이거 에코피터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가끔씩 지나갈 때 현장을 저 혼자 차를 타고 가면서 가봤거든요. 네. 그 높아도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기에 정수를 할 수 있겠는가? 못한다. 혹시나 저게 무너지거나 잘못되면 어떻게 되노? 이렇게 해서 저희들 공식 의견은 변경 허가 불가 이렇게 해서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그 의견으로 세 차례나 우리 지방환경청에 의견이 왔을 때 회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강구했을 경우에 허가를 안 해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환경청에서 지정 폐기물에 대해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일반 폐기물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허가를 해줬거든요. 그래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도 시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시공 과정, 시공 방법, 기타 이런 것은 환경청도 하겠지만은 저희들도 꼼꼼하게 지켜보고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시정 질문하면서 대구환경청에도 좀 꼼꼼하게 그 허가나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 이런 요청들을 드렸습니다. 그 네이처 ENT 안정화 작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매립된 아까 6, 7, 8, 9 매립장, 그리고 11-1과 11-2의 지정 폐기물 매립장에 있는 4, 5 매립장에 있는 폐기물들을 다 이제 파서 이렇게 옮겨야 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 최종 처분 시설에 매립한 폐기물을 파내서는 안 된다. 지금 이제 그 일단 매립된 폐기물을 파내서 옮겨야 되는데, 이 과정에 그런 악취 문제, 침출수 유출 문제 가능성 충분한 상태입니다. 현재 관련해서 이제 대구환경청에서 1년 정도 지금 관련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네이처 ENT의 안정화 작업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런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예. 네, 아니, 네이처 제가 저 다른 거 보다가 못 알아듣는데 예. 한번 말씀드려 주시면 9번입니다. 요즘은 9번. 예. 미안합니다. 예, 9번 질문입니다. 이게 네이처 ENT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안 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전문성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침출수 문제, 그다음에 과거에 잘못된 공법으로 인한 붕괴 위험성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은 이게 구무천을 따라서 형상강 오염이라든지 기타 중대한 2차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것은 검토를 해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결과에 따라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보고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한다면은 어떤 기술적인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지, 이 부분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이렇게 주민의 걱정하는 입장 이런 걸 생각해서 더 깊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에 시정 질문하면서 네이처 ENT 안정화 작업 관련해서 포항시가 네이처 ENT에 보낸 공문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보니까 PPT 그 행정명령 관련된 PPT 보시면 행정처분 명령서 나간 게 이것이 이제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시작의 단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2022년 7월 8일에 행정명령 처분 명령서가 나갑니다. 시정명령서. 6매립장에 이제 침출수가 유출됐다고 했었고, 실제로 이제 민간협의체 네이처 ENT가 민간협의체를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해서 21년에 구성을 해서 22년 7월 8일에 최종 보고회를 하는데, 당시에 이제 6매립장에 침출수 유출이 돼서 여기에 대한 시정명령을 촉구를 하는, 그러면서 이제 이 작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6매립장에 대한 행정처분 명령인데 지금 보면 6, 7, 8, 9 제방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걸 해야 되고, 그리고 11-1과 11-2도 함께 이제 해서 다 옮기겠다라는 것이 이제 네이처 ENT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직접 만나봤습니다. 만나봤을 때
이 옮기는 비용이 상당히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옮기고 남은 지역은 안정화해서 또 매립하겠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네이처 ENT는 증설이 아니라고 하는데, 안정화를 하면서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안정화하면서 여기 있는 거를 다 옮기고 요 부분은 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설이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옮기는 비용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다는데 동의는 하고, 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포항시가.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해야 된다. 이 안정성에 대한 것들 어떻게 담보할지를 충분히 검토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10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자체에 관련해서 이제 공공산업 폐기물 처리와 폐기물 관리 공단 설립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울산의 경우에는 공공산업 폐기물 처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 이 부분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공공에서 산단 조성하고 폐기물 처리장까지 공공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충남도는 폐기물 관리공사 설립을 통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서도 이미 조성된 산업 폐기물 처리장은 제외하고 신규 지금 많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2차 전지, 수소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안전 문제, 환경 문제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규 조성하는 폐기물 처리장의 경우에는 민간 영역에 맡기지 말고 포항시가 공공산업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 의원님이 제시하신 우리 울산 사례, 충남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고 그것이 만약에 긍정적이고 또 시민 공감대를 얻어낼 수도 있고 효율적이라면은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이 추모공원하고 그린바이오 가스화 사업 하는데도 사실은 그거는 제가 전문가들이나 우리 실무자 의견 들어봐도 거의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시중에 횡행하는 그런 그 악의적인 그런 내용들은 거의 뭐 사람을 그냥 뭐 전부 말라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홍보가 되고 있고 왜곡되고 있거든요. 그럴진데 이 산업폐기물 처리 공사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그렇게 공공기관이 하겠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또 얼마만큼 왜곡시켜서 가만히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조금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들하고 충분히 공감대 형성을 하고 또 이 청문회, 이 공청회나 기타 이런 것들을 시간을 두고 여러 차례 아주 확실히 해서 이것이 하자, 이런 방법으로 하자, 또 이렇게까지 된다면은 우리 지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산업 폐기물의 그 의문이 들었던 점은 음식물 처리장이나 그런 추모공원 보다 산업 폐기물이 훨씬 더 위험한데 그 반대보다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업 폐기물의 증설이나 안전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뭔가 의도가 있다라고 보는 것 자체가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 여기에서 저의 의문점이 출발을 했다. 그래서 포항시에서 이런 신규 조성하는 산단의 공공산업 폐기물 처리장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산단 안에 지금 처리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 반대나 이런 부분은 훨씬 적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시장님, 최근에 포항 시외버스 터미널이나 고속버스 터미널 이용해 보셨습니까? 제가 뭐 거의 기차 타고 다니고 이래가지고 사용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 의원님 뭐 느끼시듯이 저도 지나다니면서 저거를 바꾸기는 바꿔야 되는데 저래가지고 큰일이다, 이런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민간에서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포항의 관문인데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어서 안전 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포항시의 대책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CFS 터미널하고 고속버스 터미널은 대폭 개선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또 우리 도시 이 위상에 있는 체면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새로운 시설로 하여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 터미널을 합쳐야 됩니다.
한 군데 합쳐서 복합적으로 환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그러나 이제 그것을 하는데 민간 사업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돈이 될 수 있는 뭐 상업시설이라든지 공동주택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공익 또 이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그런 그 경제성 이런 것들을 최접점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 얼마 전 이제 시정질문 앞두고 두 곳을 방문해서 관계자분들 만나니까 다행히 개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곳이 함께 개발 계획 갖고 있어서 조속한 시일에 이루어져야 된다 의견 드렸고, 근데 시외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시외버스 터미널 중에 화장지가 없는 시외버스 터미널이다 해서 그 부분도 이제 환경 개선 부담금을 지금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건의를 요청드렸고 시정 조치하겠다 답변 받았습니다. 포항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가보시면 진출입로가 굉장히 안전 문제, 보행자, 택시, 뭐 버스 이렇게 진출입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본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하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시정해야 한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청년 일자리 대책입니다. 주변에 이제 제 주변에 포항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여성 청년들이 정말 포항에 살고 싶다. 그러니까 뭐 집값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굉장히 윤택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게 있는데 문제는 일자리가 없다는 거죠. 일자리가 없어서 실제로 포항시 인구가 감소가 심각하고 인구 50만이 붕괴된 상태고, 그런데 이제 지역에 제가 대기업의 어떤 임원분을 만나서 들었는데 그분이 제안하는 내용이 뭐냐면 포항에 이제 그 청년이 취업을 했는데 그 맞벌이를 해야 되는데 그 맞벌이 해야 되는 여성의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몇 년 안에 그만두고 서울에 올라간다.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제안한 거는 여성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굉장히 그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 포항시의 대책, 일자리 대책 부탁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여성의 일자리를 먼저 잡아야 남성도 따라오기 때문에 그 여성 일자리가 굉장히 필요한데 수십 년간 우리의 산업 구조는 남성 중심 중후장대 산업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성이 실제로 구할 수 있는 일자리 산업을 만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은 소프트한 거고 여성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보는 것은 산업은 디지털 산업이라든지 또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지금 관광 컨벤션 이쪽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관광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이 굉장히 우리 지역하고 맞는 현실적인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을 적극적으로 늘려서 어쨌든 여성을 잡고 그다음에 여성으로 인해서 남성을 뒤따라잡는 그런 일자리를 조속히 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제 시장님께서 의회에서 시정연설하시면서 양질의 일자리 제공하겠다 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젠더 분석이 좀 필요하다. 남성에게는 어떤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고 여성에게는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인가. 여성 정책에서 좀 세분화된 이것이 여성 가족과만의 일이 아니고 각 부서의 성인지적 관점 필요하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인데 저출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이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항시의 대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하면 만들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몇 년 전에 용역을 했는데 결과는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우리 젊은 사람들 수준에 맞는 그런 산후조리원을 만들기 위해서 공공이 그 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가격도 저렴하고 시설은 훨씬 낫고 서비스도 그런 것을 만들면 민간도 따라오고 또 부족한 것도 보충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지금 민간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우리 시에 출생아를 충분히 감당을 하고도 남는 정도의 시설이 되어 있어서
현재 산후조리원이 필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의회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일반 산후조리원이라도 산후조리에 필요한 예산을 일정 부분 50%면 50%, 100%면 제일 좋고, 그것을 지급해 나가는 재정으로 지원해 나가는 그런 정책으로 점차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2주에 한 25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포항시에서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공공산후조리원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좀 주문드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회 양성평등법 위반인데 지금 위원회 구성 시에 한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포항시에서 이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우리 의원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니까 여성 비율이 너무 적습니다. 해당 부서별로는 뭐 전문직의 숫자가 안 맞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최대한 우리 여성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제가 체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저희 이제 건설도시위원회가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위원회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여성이 한 명도 없는 경우를 허다하게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 인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전문 자격증 경우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상 포항시에서 여성 인력풀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다. 그래서 풀 자체를 좀 넓힐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정 질문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일 부시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포항시 이제 부시장님께서 포항시 연구영역 심의위원장이시고 그죠? 저는 이제 연구영역 심의위원입니다. 네. 부시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연구영역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이번에 이제 보고 자료가 회의 전날 도착하면서 400페이지 넘는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정도로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구 영역 경우에는 포항시 한 해 살림을 책임지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포항시 연구 영역 과제 총 몇 건입니까? 원래 전체 총 141건에 원안 가결이 한 104건이 됩니다. 네, 2021년과 이제 지금 22년과 비교해 보면 23년에 지금 제출된 안건이 굉장히 많고 금액 자체도 21년에 이제 66억, 22년에 60억 그리고 170억인데 이건 예산 심사가 끝난 후에 이제 최종 결정됩니다. 그래서 연구용 비용이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다.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2022년도 연구영역 심의에 심의를 거친 연구영역은 총 71건에 59억 7,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원래 2023년도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된 영역 금액은 총 116건에 170억 1,600만 원이 되는데 여중에서도 도비를 지원받은 한 7건이 됩니다. 그런데 원래 주요 증가 요인은 우리 시 미래 먹거리 산업인 2차 전지 양극재 특화 산업 개발계획 수립 영역의 80억 또 안전도시 조성 관련되는 진단 영역의 19억, 그래서 한 100억 정도가 좀 이렇게 특화단지와 안전 관련되는 영역이 반영되다 보니까 금액은 상당히 작년에 대비해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서 한다면 저는 이제 충분히 고민을 하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용역 실시하기 전에 이제 가능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고민을 했는가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포항시에서 실시한 연구 용역의 정책 반영률 어느 정도 됩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정책 반영률 구체적으로 뭐 데이터로 이렇게 제시하기는 상당히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상위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고 또 재정 투영자 심사들을 거쳐야 되고 기타 관련되는 선제적 대응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를 준비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제 반영률이 조금 떨어지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저희들이 그동안 잘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양극재 특화단지 지정이라든지 이번에 통과된 국립포항전문과학관 타당성이라든지 수소연료전지 예타 통과라든지 그리고 내년에 통과 예정인 호위반도 국가해양정원 사업 등 이런 걸 보시면은 좀 장기적으로 미래 먹거리를 위해 준비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단년도로 보면은 이제 투자 대비 영역 대비돼서 성과가 좀 이어지느냐 이런 건 좀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체 영역에 대비해서 우리 포항시의 성공률은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꼭 필요한 용역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죠? 네. 그리고 포항시 연구 용역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제19조 연구 용역 평가를 보면 용역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용역이 완료가 되면 6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제대로 실시하셨습니까? 실제 저희들이 조례상에 6개월 이상 되는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평가를 통해서 해당 부서에 이행 정도를 체크해야 되는 그런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원래 6건은 빠른 시일 안에 평가 및 사후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용역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연구 용역은 반드시 사후 평가해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실망했던 부분이 바로 부실한 연구 용역입니다. 우리가 수소나 2차 전지나 다른 뭐 국가 산단을 조성하는 용역은 반드시 해야 되죠. 그런데 연구 용역 자료를 검토해 보면 용역이 용역에서 끝나거나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역을 한 것에 의의를 두는 부실한 연구 용역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실제로 도시숲 조성 관련해서 굉장히 지난해 당초 예산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그 지역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우리가 용역을 한번 해보자라고 했고 올해 보고가 됐는데 그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필지가 선정이 돼서 간담회 보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용역을 위한 용역인 거죠. 짜맞추기식 용역이 됐던 거고 실제로 제가 이제 연구 용역 관련해서 들었던 가장 황당한 이야기가 굉장히 부실한 연구 용역이 있었어요. 그냥 짜집기한 연구 용역을 그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실하다 했더니 집행부에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원님 용역비가 2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이 2천만 원이라는 연구 용역비는 최저 시급을 받는 노동자의 1년치 임금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2천만 원은 2천만 원이라 부실하다는 논리를 펴고 억 단위의 용역은 억 단위의 용역값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연구 용역을 하면 국가 분원과 분간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 부서에 지금 올해 연구 용역 검토해보면 해양 관련 연구 용역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포항이 해양도시긴 하지만 전 부서가 이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고 용역 해보고 그만이고 해보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일단 해봐야 된다라는 거 저는 지양해야 된다. 예산 낭비하는 거다. 지양해야 된다. 그리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연구 용역 관련해서 충분히 사전에 꼼꼼하게 검토했는가 봐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고 실행 가능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야 된다는 지적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용역 금액과 용역의 질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용역은 충실히 검토가 돼야 되고 국비에 도움이나 확보를 하는데 충분히 근거 자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게 부실하다. 그건 답변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 실무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안 되고 모든 용역들이 굉장히 내실 있게 진행돼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해양 파트에 용역 많은 건 해양 항만과 수산과 말고 다른 부서에서 좀 해양 특화된 용역을 많이 포항의 특성을 감안해서 아마 발굴이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용역 중에 우리가 국도비 확보한 것도 원래 한 7건이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같이 확보해서 용역을 통해서 국책 사업하는데 많은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책 사업도 꼼꼼히 살펴보고 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시정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